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0.52% 상승해서 236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죠. 약 2.3% 상승해서 818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제와는 다르게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4%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2.3%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의 큰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오전장에는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 1%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57,8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눈여겨볼 점은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약 4%의 큰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하루종일 시종일관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하락폭이 시장이 끝날 동안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결국에는 4%의 하락이 나와서 75,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현대차도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지만 최근에 큰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약 4%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면서 164,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시젠,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큰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241,000원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락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가 다시 3월처럼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확인해보면 이틀 전보다 더 많이 늘었단 말이죠. 거의 300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역 발생이 283명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의외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지난 3월과 같은 큰 폭의 하락은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난 3월과 같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려면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부 조정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확진자 수가 더 크게 늘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빠진다고 한다면 너무 겁을 먹거나 움츠러들 필요 없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엿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교적 하락이 나왔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양호하단 말이에요. 저는 SK하이닉스의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을 뽑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사업은 하고 있지 않죠. 반면에 100%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영위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동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SK하이닉스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 분야에 대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중국의 화웨이 숨통을 막았다, 다소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난 5월에 제재 대상 기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조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조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21개국에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자, 지난 5월달의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 혹은 생산한 반도체 관련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게 지난 5월달의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 조치가 화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38개 계열사로 확대가 되었죠. 이러한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전체 매출 가운데 약 41.2%가 중국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 10%는 화웨이발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직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올 2분기에 5대 매출처에 화웨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화웨이가 제재를 당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단 말이죠. 모바일의 점유율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5G의 점유율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재가 이행이 될 경우에 삼성전자에게는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영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올 하반기에 서버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도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메이저 고객으로 떠오른 클라우드 업체들이 상반기 중 재고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서 좋지 못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의 흐름이 당분간은 좋지 못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현대차 4%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홀딩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시장성, 산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처럼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이렇게 장마 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장마가 끝난다 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봤다면 9월달, 10월달 계속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기본적인 산업의 방향성과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주요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점유율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느냐 최소한은 이 정도로 내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항상 어제와 같은 폭락장에서도 내가 들고 갈지 매도할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 선정보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10%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홀딩을 하던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투자한 종목이라면 지금 이 기업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전기차를 9종을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차부터 미니밴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라인업 확대뿐만 아니라 일정까지 앞당겼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 한번 충전에 1000km까지 간다고 하네요. 독일에서 양산차 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1000km를 돌파했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대차를 투자하시려면 조금은 길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힘 한번 발휘하지 못했던 중국 소비자 관련주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이츠한불,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그리고 엔터주, SM, YG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더 많은데 물론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겠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자가 21일, 22일 동안 부산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 시진핑 주석 방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다. 이런 발표를 청와대에서 했어요. 이 때문에 중국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상승을 보였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힌트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시젠이에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오늘 약 9%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와중에 지난 3월과는 다르게 진단키트 관련주는 크게 하락을 했고 반대로 중국 소비재주는 큰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현대자동차,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기 직전, 그 직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투자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8월 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체되어 있던 구간 있죠. 40명 밑으로 정체되어 있던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려고 계획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비교적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그 출렁임의 하단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언택트 관련주를 매수하지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유난히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진단키트가 될 수 있는데 진단키트는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언택트 관련주지만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언제나 늘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구분을 지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교적 낙폭이 컸었는데 어제만큼은 상승이 안 나왔더라도 일부 반등이 나와서 걱정했던 여러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투자 방향을 세워서 항상 투자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